20대 여성 영무원이 직장에서 스토킹을 피해를 입다가 살해당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법적 공백은 일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스토킹 살인 사건은 계속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스토킹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죠. 네. 신상이 공개됐었는데 지금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1심에서 이제 그 40년 살해에 대해서는 보복 살인에 대해서는 40년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네. 이전에 이제 기소되었던 사건에서 9년형을 선고받아서 네. 총 49년이 1심에서는 선고가 되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2심에서 이제 합쳐지면서 사건이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되었고 네. 지금 이제 전주환이 상고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상고라는 건 대법원에 이제 네. 내 지금 양형이 너무 무겁다. 네. 내 처벌을 좀 덜하게 해달라 이제 뭐 이런 이 의사 표시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을 하는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분노하시는데 사실상 이분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사람이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네. 저는 애초에 그런 기대 가능성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당연히 상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상고한 상황입니다. 네, 자 가족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 유족의 바람은 뭘까요? 유족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중한 형벌로서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을 중하게 엄벌한다면 스토킹 범죄 그리고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중대한 범죄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중대함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피해자들 유족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이 가해자가 영원히 격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역시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우리한테 보복할까 이런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피해자,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쨌든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 비슷한 어떤 피해자를 양산할까 봐에 대한 우려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옆에 역시나 우리가 버리기 어려운 거 통상 피해자들이 이런 사건에서 쉽게 신고하지 못했었던 이유나 이렇게 유가족들이 이 사람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에는 결국 보복의 우려 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앞서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 관련 법들이 좀 보완이 됐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항들이 보완이 됐습니까? 사실 이제 이 신당역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네.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고소나 신고를 하고 나서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네. 구조였습니다, 법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 신당역 사건에서 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됐다라는 어떤 사회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 안는 상황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된 게 네. 가장 큰 변화였고요. 이제 판결이 나기 전에도 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보호 조치에 있어서 보호 조치 기간의 연장 그리고 보호 조치를 어겼을 때 이제 뭐 이걸 잠정 조치라고 저희가 부르고 뭐 네. 긴급 응급 조치라고 부르는 이제 그 아직 기소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접근을 좀 차단하고 보호하는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그걸 어겼을 때 네. 이제 이걸 처벌하는 것들을 좀 수위를 높이는 오. 이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가 있고 법원의 잠정 조치가 세분화돼 있더군요. 예, 그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경찰에서 하는 긴급 응급 조치는 이제 주로 접근 금지를 하는 네. 것들에 좀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경찰에서도 가급적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잠정 조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잠정 조치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서면으로 경고를 하는 서면 경고 조치가 있고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근처에 가지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접근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SNS든 뭐 이메일이든 우편이든 연락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조치가 있고요. 이걸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유치장 같은 데다가 가둬놓는 뭐 이제 이런 조치들로 이렇게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현재 경찰에서는 1, 2, 3호 같은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 어겼다. 네. 그러면 이제 4호 구금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부 지침으로 갖고 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흔히 스마트 시계를 지급한다는 얘기를 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네. 뭐죠? 이제 보통 피해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휴대폰을 뭐 열어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워치라는 걸 지급을 해서 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터치만 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도구를 한마디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피해자가 계속 충전을 해서 이제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네. 주변에서 이거 뭐야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좀 그런 꺼려지는. 네, 대답하기가 꺼려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동안 또 좀 그 스토킹을 하던 상대방이 좀 잠잠하다. 네. 그러면 좀 이런 것들 괜찮아진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이걸 착용하지 않게 되거나, 방심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 소홀해진 틈에서 이제 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스토킹이란 게 범죄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법 자체가 발효된 게 몇 년 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신당역 사건이 이제 사회의 경각심을 다 함께 높이는데 되게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의 범위를 사실 되게 좁게 네. 이제 좀 규정하고 있기도 했고, 이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범죄의 성격 과 좀 이렇게 좀 상반되게 반의사불벌죄 같은 이제 그런 조항을 함께 달고 있었는데, 네. 신당역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네. 이슈가 되면서 이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이 그 당사자를 피폐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초동의 대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의 범죄의 피해에 노출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높여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통의 인식을 좀 많이 갖게 하는데, 사실은 사건은 비극이었지만 이 사건이 기여한 바는 컸죠. 자, 경찰에 신고하는 스토킹 피해 신고도 크게 늘었더군요. 예, 2020년까지는 사실 그 10,000건이 되지 않았던 신고가 2021년에는 거의 15,000건 정도 됐었고요. 2022년에는 이제 거의 3만 건 가까이 됐고, 올해는 3만 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다만 요 이제 이 범죄는 좀 경미한 스토킹부터 네. 굉장히 위중한 스토킹 행위까지를 다 담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조금 들여다 보아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신고는 늘었는데 그렇다면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처벌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처벌의 수위는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 사건의 개별성을 들여다 보아야겠지만, 네. 실은 이제 실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 비율이 한 11%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 행위에 필적하는 상황이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여전히 사실 우리 법원에서 바라볼 때에는 좀 스토킹 피해의 정도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스토킹 피해가 갖는, 이 스토킹 범죄가 갖는 속성이나 이 피해자들이 갖는 고충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가치관의 재고는 필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네, 처벌은 여전히 좀 미약한 수준이군요. 네. 스토킹 범죄가 더 무서운 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갑자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선뜻 신고를 못하는 이유도 네.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 우리 가족, 내 직장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미치는 해악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이제 미쳐질 해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스토킹 피해가 중할수록 이 위중한 게 더 중해질 때까지 신고를 좀 꺼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그렇죠. 되기도 합니다. 자, 최악의 경우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인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스토킹 살인 사건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전 연인에게 8개월 가까이 스토킹을 당하다가 지난 7월 집 앞에서 끝내 살해당한 이은총 씨. 갑자기 싫은 이유가 되냐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고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제재가 없잖아요. 어겼다는 걸 아는 사실을 안 사람은 범죄가 일어난 이후였지 그 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1년이 지났지만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벌써 7,5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한 해 발생 건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를 당했다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네. 일인데, 자,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도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이 사건도 사실 그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적용될 때 스토킹 네. 처벌법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을 때 이제 처음 신고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속에서 가족이 혹시 위해를 입을까봐 혹은 이제 기존의 관계를 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네. 속에서 피해자가 좀 보복당할까봐 저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 차례 이제 고소를 취하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러고 나서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사실은 이 살인에까지 이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지켜보았다면 사실은 피해자는 이게 기존에 이 고소를 취하했었어도 수사기관에서 좀 이 가해자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좀 구속하는 노력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사건입니다. 네, 어쨌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건들 스토킹이 네. 중하게 이제 그 중한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네. 경찰의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건을 신고받았다든가 혹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한테 네가 한 범죄가 이렇게 위중한 거야. 너 이렇게 하다가 또 굉장히 크게 처벌될 수 있어 같은 것들이 좀 엄중하게 경고되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라는 것들이 이제 경고되고 액션될 때 좀 억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일선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좀 이제 이러다 말겠지라든가 지금은 뭐 헤어짐을 못 받아들여서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런 거고 좀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같은 식의 이제 그런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어떤 그 행위들을 해왔는가, 현재 어떤 양태를 보이는가, 기존에 범죄 고소가 됐다가 취한 이력이 어떻게 되는가 네.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엄하게 좀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어를 좀 피력하고 당사자에게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정 조치를 어기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뭐 하는 좀 강한 액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살인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이 전조 증상도 있다면서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 살인이나 이제 이렇게 위중한 상황으로 이어졌던 사건들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살인으로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는 어떤 상황보다는 네. 이거 조금 위태로운데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현상들, 어떤 행동을 가해자가 보이는 경우가 70% 가까이 됩니다. 네. 조사를 해보면 그런 상황들이 통계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도 조금 내가 참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거 좀 우려스러운데라는 상황이 생기면 네.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착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만 계속 법에서의 이제 그 정해진 형량만 올라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의율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다루고 있는 분야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미한 스토킹부터 굉장히 위중한 스토킹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기존에 했던 어떤 처벌의 수위에서 크게 변화를 이제 드라마틱하게 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사건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위험의 정도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대처하고 그 현장에서의 이 법을 적용하는 네. 과정에서 양형을 좀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